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프로입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가 우리가 기다리던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모양이 확실히 보여지죠. 자,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게 앞에서 제가 좀 지울게요. 네, 앞에서 이러한 상승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조정이 나오는데 조정도 박스권이 아닌 하방에 힘이 실린 이후에 다시 박스권을 바닥에서 형성을 했다. 이러한 상황이 여러분들이 두산에너빌리티는 단기적으로 상승에 대한 적용을 받고 주가가 빠졌구나. 이러한 판단을 내긴 계기였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틀렸다는 걸 어른으로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누가 보더라도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었고요. 사실상 우리가 가장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앞에서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재료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지부터 확인을 해봤었어야 되는데 재료에 대한 문제는 없었어요. 오히려 계속해서 확장을 시켜주면서 모멘텀을 더 쉽게 많이 받을 작용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이러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사실상 이 구간에서 개인들의 이탈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상황 자체가 애초에 세력들이 여러분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이탈시키기 위해서 만든 자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재료에 대한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이 구간에 대한 조정은 이해를 할 수가 있었어요. 왜? 앞에서 정고점 물량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횡보를 한다? 추가적인 행보가 아닌 상승이 제한되는 구간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은 누가 봐도 부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사실상 세력들 앞에서 이 구간까지 주가를 올려줬다라는 건 뭡니까? 정고점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매물 소화를 진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정고점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매물 소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판단하신 분들은 생각을 한번 잘 해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평단이 위에 있었다. 그러면 그분들은 뭐 했을까요?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과정에서 분명히 비중을 추가하면서 물을 타는 작업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위치해 있는 자리가 어디다? 예, 며칠 전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승으로서 소화를 해준 자리라는 거예요. 자, 앞에서 이러한 물량을 소화한다는 것 자체가 추후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모습이 오늘 나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여러분들한테만 사라고 말씀드린 거 절대 아니죠. 네, 저 또한 두산 에너빌리티가 고점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조정이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올라갈 사업이다라는 걸 확신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좌를 하나 따로 파서 여러분들의 평단과 맞추고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평단 이렇게 잡았고 지금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일단 위에서 들어갔지만 평단을 낮추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2만 원 정도의 평단 맞출 수가 있었어요. 그 뒤에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양봉으로 전환이 됐다고 했었고 결국에는 지금 추가적인 수익을 보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셔야 돼요. 지금 내가 평단이 위에 있다라고 해서 주가가 내려왔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올라왔을 때 수익으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생각보다 힘든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러한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 거예요. 반복이 되면서 진행이 되면은 사실상 그러한 과정 내에서 여러분들 기다리시기가 버티시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 자, 이러한 과대납폭에서 사람들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자, 매도를 했고 추가적으로 천천히 우상향을 하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바라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매도를 많이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이용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뭐예요? 수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고 결국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제 돈 여러분들한테만 강조한 게 아니라 제 스스로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판단을 하고 비중을 추가하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겁니다. 자, 이런 것들 제가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네. 자, 저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가 영위하고 있는 SMR 사업은 결국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를 확신했어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확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데 일단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왜 AI에 포함이 되었는지 요거를 한번 봐야죠. 요거를 보고 왜 AI가 계속 올라감으로써 두산 에너빌리티의 필요성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들 좀 봐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 일단 체코 원전 관련해서 그리고 미국 SMR 관련해서 두산 엔더빌리티가 수주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다. 요거는 다 알고 계신 내용인데 사실상 요게 기간을 반영을 합니다.
이거는 지금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실적으로 포함이 될 수가 있겠지만 재료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기대감, 즉 기간을 반영한 재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7월 달에 추가적인 직접적인 재료로 있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체코 원전 관련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7월에. 예, 요거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상승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원전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가 AI에 포함이 된 거는 이 SMR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뉴스케일 파워가 미국에서 지금 SMR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납품을 하는 거예요. 2조 원이 넘는 수주 금액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봤을 때 애초에 요거를 제외하더라도 탈원전이 끝난 이러한 시점에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실적이 안 나오는 회사가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재무를 봤을 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사실상 우리가 요거를 지금 구간에서 보는 게 중요한 게 주가가 올라갔을 때 올라가던 와중에 사실상 이러한 문제로 주가가 빠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작하는 이 단계에서 확실한 것들을 체크를 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SMR 때문에 주가 올라간다는 거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SMR이 뭐냐? 요것도 봐야겠죠. 요거는 제가 요거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스몰 모듈 리액터라고 해서 말 그대로 작은 모듈로 이루어진 원자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기존 원전의 150분의 1 크기 굉장히 작습니다. 작고 작은 만큼 당연히 전력 생산 용량도 대형 원전보다는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 다 상회할 만한 장점이 있다. 자, 크기가 작은 만큼 조립식으로 모듈 형태로 제작을 해서 공장에서 제작하고 운반해서 설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간 소요가 짧은 편이고 대형 원전이 5조의 건수 비용이 드는 반면 지금 SMR 같은 경우에는 100메가와트당 4천억의 비용이 든다라고 해요. 근데 보시게 되면요. 100메가와트당 4천억이면은 1000메가와트 대형 원전과 비교했을 때 5조 대 4조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건설 기간을 봐야 돼요. 자, 공사 기간이 대원전 5년이고 SMR 같은 경우에 2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5조라는 돈을 사실상 이거 현금으로 때려박는 사람은 없잖아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빌리거나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기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뭐예요? 이자나 금융 비용의 절감 효과가 대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단기간 내에 가동하다는 것은 뭡니까? 기회 비용적인 측면에서 바로 즉시 실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반영이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SMR이 정말로 좋구나. 크기도 작기 때문에 사실상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하나 더 지으면 그만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여기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어요. 지금 보셨을 때 얘네가 안정성에 대한 확보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자, 10억 년에 1회 발생 가능하다. 그리고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10만 년에 1회 약 100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지 생각을 해봤을 때 두산에너빌리티는 탈원전을 하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정고점에 계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이런 구간을 거치고 지금 현재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탈원전 안정성에 대한 이슈로서 진행이 된 경향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앞에서 작용을 했던 리스크에 대해서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게 작용받을 것인가 요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완벽하게 해소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정말 힘들었죠. 두산 에너빌리티 기업적으로도 인원 감축을 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결과적으로 그러한 이유가 됐던 것을 완벽하게 탈피했다. 그만큼 우리가 올라가는데 장애물을 걷어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봤을 때 지금 모든 시스템을 하나의 구조물에 모아놨기 때문에 배관 파괴에 의한 위험이 없다. 자, 각 파트를 연결하는 배관에서 문제가 시작되는 경우가 가장 많죠. 후쿠시마 원전 사고 마찬가지로 배관에서 문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봤을 때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자꾸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냉각수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그러한 사고가 발생했던 거예요. 바닷물을 끌어올리는 펌프가 침수가 되면서 고장이 났다. 자, 냉각수 공급이 멈췄기 때문에 내부 붕괴를 잡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 SMR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냉각수 없이도 내부 붕괴를 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자, 발생하는 전력 용량이 낮기 때문에 당연히 내부 붕괴율도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단점이 아니라 이점으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냉각수가 필요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닷가에 굳이 지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원전은 다 어딨습니까? 다 바닷가에 있잖아요. 왜? 냉각수가 바닷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작용될지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실제로 뉴스케일 파워가 짓고 있는 저런 SMR 어디다가 짓고 있습니까? 미국의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 옆에 바로 짓고 있어요.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사실 바닷가에 원전을 짓고 전기를 끌어올린다고 했을 때 중간에 들어가는 전선들이나 전력기기들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그런 것들 필요 없이 바로 옆에 지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안정성과 지리적 이점을 모두 다 가져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핵심 기술로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 다 봤고요. 지금 흐름이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적용이 확실하게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전력이 시작되는 단계다. 전력 수요가 폭증될 전망이 계속해서 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시작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빠르게 선점을 해야 됩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 관련해가지고 전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야.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전력 고갈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향후 적어도 20년도, 30년도 26년도, 30년도까지는 지속될 수밖에 없고 사실상 30년도에는 데이터 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전력 사용 용량이 글로벌 전체 전력의 10분의 1까지 차지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SMR이라는 기술, 요거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꾸준히 우하 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는 거를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영위하고 있는 세력들은 어떠한 생각을 할까요? 자, 이 구간이 시작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구간에 대한 장악력을 누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남들한테 협박을 해서라도 내가 가져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시장의 흐름과 정반대되는 모습이 나와줬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세력들의 정반대로 움직이심으로써 우리는 세력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 눌렀을 때요. 타점을 잡아서 평단을 낮추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예, 만약에 위에 계신 분들은 그리고 계속해서 진행을 해오신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이용을 하셔서 지금이라도 빠르게 선점을 하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네, 올라갈 자리가 어디까지인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만 잡는다고 하면은 사실상 위에서 나올 수 있는 변동성에 대해서 정말로 마음 편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저랑 같이 진행을 하면서 수익을 내보자라고 하면서 같이 투자를 진행을 한 겁니다. 자, 그런 것들 전부 다 지금부터 타점을 계속해서 잡아가면서 올라갈 거고요. 각 구간에 맞는 올바른 타점을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연습을 확실하게 해놔야지 올라갔을 때 변동성에서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다. 왜? 사실 제가 두산 엘러빌리티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한들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매수와 매도 일어날 수밖에 없고 사실상 정고점 물량이 조금만 더 가더라도 있잖아요. 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미리 예상을 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확실하게 연습을 해 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저는요 올라가는 추세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갈 거라고 확신하고 여기서 고점과 저점을 이용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수익을 추가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매도와 매수를 진행을 할 겁니다. 만약에 두산에너빌리티 나도 주주로서 그러한 수익을 가져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면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말씀드리면서 갈 거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 내가 실시간이 좀 안 되기 때문에 변동성에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가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대신 보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같이 가면 됩니다. 자, 제가 핸드폰 번호 하나 말씀드릴 건데 요거 저 핸드폰 번호입니다. 010 010이죠. 4920-8706번. 이게 제 개인 번호고 이쪽으로 두산이라고 문자 남겨 놓으시면요. 제가 지금부터 지금 당장은 아닐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안전성이 확인된 타점이라고 한다면은 거기서 제가 매수 타점이나 아니면 올라갔을 때 단기적인 고점이라도 우리가 이걸로써 수익 실현하고 더 커진 예수금으로 진입을 해보자. N자형 파동을 이용해보자라고 생각이 되는 타점이 나오게 되면은 바로 말씀드릴 거예요. 자, 제가 사면서 말씀드릴 거고 제가 팔면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진정성 있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저랑 같이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평단을 공유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여기다가 문자 남기시면 되고 비용 발생하는 거 전혀 없습니다. 자, 비용 발생하는 거 없이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여러분 그리고 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고생한다 요 정도 생각을 하시면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만 남겨놓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면 되고 모멘텀들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방산도 있고 뭐저 유럽에서 이제 원전 이런 것들 재료 엄청나게 많지만 제가 그거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지금 일단 우리가 재료에 확실하게 적용을 받지 못하고 가고 있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먼저 지금 급한 불이 뭐예요? 타점부터 어떻게 가져가야지 생각을 하고 그러한 재료로서 우리가 고점을 예상을 하는 거죠. 예, 우리 고점이라는 거는 사실상 뭐예요? 이 재료로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요걸로서 알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세력들도 본인들이 매도를 하는 시점이 사실상 이 재료로서 상승이 남아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고점 만드는 바보는 없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최대의 수익을 현명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이 재료를 보고 판단을 할 겁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재료로서 판단을 함으로써 대, 세력을 따라가면서 수익을 계속해서 쌓아 나가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실시한 반영이 중요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두산 엔더빌리티 상승이 나왔던 시점에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어요. 네, 여기서 우리가 사실 상승이 나올 거라는 건 알았지만 이러한 날에 이러한 상승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신 분들은 많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주가가 빠지고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억눌려 왔던 용수철이 힘을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튀어나가 버리죠. 그러한 모습이 언제든지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그널까지 제가 여러분들 보면서 대응을 도와드릴 거기 때문에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다가 두산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사고 팔고 하는 타점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제가 여기서 왜 산다고 판단을 했는지 왜 팔아야 된다고 판단을 했는지 그러한 이유까지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 가격적 메리트가 좋은 이 구간에서 우리는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은 당연히 올라가서 수익이 날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구간 앞으로도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연습하면서 내가 그 와중에서도 수익을 보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현명한 투자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오늘 내용 좀 어렵진 않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내일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 예, 직접적인 재료로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 재료를 좀 가져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를 하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영상이 올라오게 되면은 꼭 한번 시청을 해주시고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